순직 해병 사건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주말에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수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은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수사가 빨라진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 증거들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 사부 인력이 전부 파견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특검보 합류를 고사했지만 밖에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팀을 어제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와 순직해병 특검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특검과 호흡을 맞춰 수사팀을 이끌고 언론 브리핑도 맡는 2인 자격으로 특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특검보로 일하는 동안 영리 행위가 금지돼 인선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실무를 지휘할 수사팀장을 먼저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먼저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구하셨는지. 아직 물색 중입니다. 그럼 특검보는요? 물색 중이에요. 사무실 확보도 급선무입니다. 영장을 접수할 수 있는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최대 20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팀이 들어갈 수 있고 보안성도 갖춰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이 많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산의 사무실 공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검 임명부터 단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특검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특수통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이끌게 됐습니다. 특검보는 6명까지 둘 수 있고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67명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입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명 다음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민중기 특검이 맡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물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정치적 의혹도 다룹니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연관된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코바나 컨텐츠 협찬성 뇌물 의혹 등까지 총망라됐습니다. 아직 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김 여사 의혹은 막 수사가 시작됐거나 진도가 덜 나간 사건도 많아 다른 특검에 비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 이명현 특검은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입니다.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하고 경찰에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윗선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3명의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선 뒤 이르면 이달 말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그럼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3대 특검과 관련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대통령실의 특검 발표가 심야에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알려진 게 오늘 새벽 0시 5분이었는데요.
실제 지명은 어젯밤 11시 9분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게 어제 오후 3시였으니까 8시간 만에 특검을 확정한 거죠. 지난 정부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주요 후보군 검증이 끝났다 보니 짧은 시간 확정이 가능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특검 조기 출범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화요일 특검안 공포부터 추천 의뢰, 추천, 임명까지 이제 법에 보장된 11일 일정을 단 사흘 안에 마무리한 거죠. 인사혁신처를 통해 임명장을 받게 되면 새 특검은 바로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 기간에도 필요하면 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도 수사 준비 기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댄 의혹이 있는 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거든요. 특검들로서는 또 당장 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 마련입니다.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이랑 가까워야 하는데 서초동에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갈 건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100명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도 법원에서 4km 떨어진 설릉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100명 수준이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그보다 인력이 2~3배 더 많기 때문에 사무실 구하기가 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본격 수사는 준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검찰, 경찰을 잇따라 방문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란 수사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죠. 조은석 특검이 오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찾아가서 박세현 본부장을 만났고요. 또 오후에는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제 찾아갔죠. 유능한 그 수사진 파견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조 특검은 과거 법무연 수원 교육 자료로 자신의 이 수사 노하우를 담아서 이 수사 감각이라는 이 책을 펴냈는데요.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조 특검은 이 책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다. 또 수사관이 수사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드루킹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검 역시 수사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사팀 구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실제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